일부 혼전 임신 고민, 답답해서 끄적여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서요.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던 제 마음을요. 저는 올해 28살이고 남자친구는 29살입니다. 혼전 임신을 했어요.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벅찬 일이었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께는 일찍 말씀드렸지만 제 부모님께는 막달이 되어서야 겨우 말씀드렸어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미안한 마음에, 죄송한 마음에 그저 눈물만 났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아버지는 제 부모님이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거짓말을 했거든요. 알고 계신다고요. 왜 그랬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간섭이 너무 심한 분이거든요. 사실 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보다도 이 시아버지라는 존재가 더 숨막히게 느껴질 정도예요. 남자친구도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아기가 생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가진 빚 때문이었어요. 저는 임신 내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앞으로 생긴 빚을 갚느라 일을 했고 그마저도 못할 때는 제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용돈이라며 보내주셨지만 그 돈이 저희의 빚을 메우는데 쓰일 거라는 걸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반찬까지 싸서 보내주시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들째 남자친구이 일할 때 쓰는 차값을 대라고 요구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빚을 내서라도 드렸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요. 남자친구가 일을 그만두거나 자주 쉬어서 제 돈으로 메꾸고 심지어 오피스텔 보증금 저희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500만 원도 다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혼자 사시지만 일도 하시고 소득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희 사정을 뻔히 아시면서 돈을 요구하시는 모습이 너무 미웠습니다. 도와주진 못할 망정 왜 더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시아버지의 간섭과 잔소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임산부인 저를 앉혀놓고 2시간 넘게 집 문제를 가지고 잔소리를 하셨고 전화도 하루에 몇 번씩 어떤 날은 20통 넘게 걸려왔어요. 한 번 전화를 받으면 1시간은 기본이었죠. 그 잔소리를 들으면서 제 혈압은 170을 넘겼고 잠도 못 자고 우울감만 깊어졌어요. 먹지도 못하고요. 입덧이 심해 케이크, 수박, 딸기, 빵 같은 걸 먹고 싶다고 했더니 이야 넌 돈 많이 벌어야겠다.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서야. 장난이었겠지만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야기가 나오니 가격을 묻길래 2주에 300만 원. 조금 안 된다고 했더니 뭐 그리 비싸냐? 꼭 가야 하냐? 옛날엔 애 낳고 바로 바치랬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은 내 몸과 아기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구나.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기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게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임신한 저를 산소에 데려가셨고 힘든 오르막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명절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을 못 자 피곤해서 오전 910시까지 잤더니 태아가 보고 배운다며 또 잔소리하셨고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참아내던 제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건 부모님에 대한 무례한 말들이었어요. 막달에 부모님께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부모님은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미워도 자식이라며 새아버지께서 돈을 보내주시며 굶지 말고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아기 용품 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조차 남자친구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이모들이 보내주신 돈도 할머니가 주신 돈도 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저는 딸을 가졌다는 이유로 부모님께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걱정만 하시는데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돈을 뜯어갈 생각뿐이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분께 연락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 할까요? 하지만 아기를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은 걸까요?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가 삐쳤을 거라며 저를 미워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저를 미워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연을 끊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빚을 지게 만들고 부모님을 욕하면서 내 아이에게조차 단 한 벌의 옷도 사주지 않은 그분을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이에게 미안해요.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저 때문에 작게 태어날까봐 너무 걱정돼요. 제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동생에게도 미안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나쁜 며느리인가요?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하루하루 너무 힘든데
이렇게라도 글로 적으니 조금은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고 있는 엄마들, 부디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2부 극진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이렇게 글로라도 풀어내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속상한 드라마를 보는 기분으로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서글프거든요. 남편은 정리정돈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깔끔함에 대한 기준이 거의 서장훈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본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느라 바쁩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11시, 12시가 되어서야 들어오죠.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제가 집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단축 근무 중이라 오후에는 여유가 있긴 하지만 남편이 원하는 그 수준까지 맞추는 건 너무 힘듭니다. 결혼하고 가장 많이 싸운 건 청소 문제였어요. 첫 번째, 냉장고 정리. 저는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가끔 음식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도대체 집에서 뭐하냐며 폭격을 날립니다. 물론 저도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사람이다 보니 가끔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냉장고 정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진짜 난리를 쳐요. 특히 3월은 남편이 너무 바쁜 시즌이라 도시락을 싸주고 음식도 챙겨줬는데 그렇게 남은 음식이 냉장고에 들어가서 일부 상했더니 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임신 7개월에 전업주부도 아닌데 말이죠. 두 번째, 옷장 정리. 안방과 연결된 옷방은 사실상 제 옷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모든 옷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솔직히 저는 불편함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칼각으로 정리하길 바랍니다. 100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 충분히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 번째, 서재 정리. 남편은 서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길 바라지만 저는 거기를 진방으로 쓰고 있어요. 결혼 전 짐이 일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어디 딱히 둘 데가 없어서 그냥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게 너무 싫다고 화를 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괜히 거기 갔다가 또 한 소리 들을까 봐요. 이런 문제로 결혼 후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게다가 남편은 돈 문제에도 굉장히 예민해요. 평생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돈을 아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시어머니조차 유복하게 자란 내가 좀 이해해줘라 하실 정도였죠. 남편은 생활비 200만 원을 자기 카드로 준다고 하는데 이마트 장 보고 차 기름값 넣는 것 말고는 쓰는 게 없어요. 그 200이 실제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어렵고요. 결국 아기 용품은 다 제 돈으로 사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생일 때 호텔 식사도 하고 선물도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부담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본인은 아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쓸 줄 아는구나 라고 완전히 착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내가 내 생일에 그 정도 돈을 쓸 줄 몰랐다. 넌 내 기준에선 사치 않은 애다라고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뒤 남편의 성향을 더욱 깊이 알게 됐어요. 남편은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갚아준다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커지면 결국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곤 했어요. 물건을 집어던진 적도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술 더 떠서 집에 있는 그릇을 깨버렸죠. 초장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악의 순간은 작년 9월이었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이미 5월에 작성해둔 걸 싸우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본인 도장까지 찍어놓고 언제든 제출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순간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양쪽 부모님께 전부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울면서 붙잡았어요. 시어머니도 우셨고요. 결국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며 이혼 이야기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싸운 후 한 달도 안 돼서 아이가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반복됐어요. 특히 최근에는 빨래 문제로 시작된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남편은 빨래를 이틀 안 했다는 이유로 엄청 심한 말을 했고 저는 결국 폭발했어요. 그러다가 베이비 페어에 가기로 했던 날이었는데 남편이 차키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주기 싫어서 그냥 같이 갔고 그날도 남편 일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밤이 되자 작은 방에서 자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각방을 정말 싫어하는데 남편은 일부러 저를 열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였어요. 그 후로도 매일 연락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받은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은 너랑 나는 정말 안 맞는다. 내가 포기하겠다. 대신 너한테도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더군요. 그리고 각방을 쓰겠다고 했어요. 제가 울며 임산부한테 이러는 게 맞냐고 해도 그는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그렇게 싸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말 여행을 왔는데
여전히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자고 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조차 차갑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건 하나예요. 2년 동안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너도 2년 동안 당해봐라.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걸 그대로 해줄 거다. 과연 저는 이 사람한테 무엇일까요? 남편은 제가 그만하자, 갈라서 자고 하면 바로 그렇게 할 사람 같아요. 우리 집에서는 저를 애지중지 키웠는데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걸 부모님이 알면 피눈물을 흘리실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매일 눈물이 나고 있어요. 단순히 빨래 이틀 늦게 한 거로 시작된 싸움이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건가요? 남들이 보면 저희 집 모델하우스 같다고 할 정도로 청소도 열심히 하는데 남편 눈엔 제가 너무나 한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전세 집도 결혼 비용도 생활비도 250씩 제가 가져오고 있는데 왜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미친 여자일까요? 왜 이러고 살고 있을까요? 여행을 와서도 옆방에서 문 닫고 유튜브 보다가 잠든 남편을 보면서 너무 씁쓸해서 이 글을 남겨봅니다.